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전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적지 않은 살림이 불에 탔습니다. 먼저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고성 산불 속보 알아보고 이어서 온갖 추측 속에 20일 만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겋게 치솟은 불길은 거센 바람에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불씨가 강풍을 받으며 수시로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불은 어제 저녁 8시 4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의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은 삽시간에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고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을 받으면서 더욱 세력을 키우고 능선에 따라 번져갔습니다. 보일러에서 이렇게 나무 하목 보일러에서 지금부터 바람이 워낙 세서 그때 접근할 수가 없는 바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순식간에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피명령. 밤 9시 35분쯤 소방당국은 전국에 소방 동원령을 내렸고 밤 10시 20분에는 산불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자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민 550여 명과 인근 부대의 군장병 1,800여 명이 초등학교와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심야엔 헬기를 띄울 수가 없어 밤새 인력 4,700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방어선을 치고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출과 동시에 투입된 진화 헬기들이 산불의 숨통을 결정적으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밤새 불었던 강한 바람도 날이 밝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12시간 만인 오전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5월 2일 오전 8시 현재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5헥타르와 주택, 비닐하우스 등 건물 6채가 소실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 산불은 1년 전 속초와 고성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낳았던 강원도 동해안 산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강한 바람과 함께 시작된 건 비슷했지만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또 지난달 말 최악의 내륙 산불로 기록된 안동 산불과도 크게 대비됐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장인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산불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강한 바람을 등에 업은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고 건조특보가 발표된 것까지 1년 전 악몽이 되풀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진행된 양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봄철 태백산맥 동쪽 방향으로 분다는 양간지풍은 작년 4월 화재 당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를 넘나들었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산불은 눈 깜짝할 사이 사방으로 번져나갔고 이렇게 산불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번 산불도 초기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나무가 큰 데는 몇십 메다씩 불기둥이 올라가는데요. 번지는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서 있기가 모를 정도예요. 하지만 새벽 1시쯤엔 최대 풍속이 초속 11m로 줄어들더니 새벽 4시 반엔 다행히 3.2m까지 더 잦아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은 멀리까지 번지지 못했고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39대의 헬기를 동원해 물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산불의 강력한 기세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림 85헥타르와 주택 6채가 불에 탔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엔 산림 2,832헥타르와 주택 584채가 소실돼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고성 산불은 일주일 전 안동 산불과도 많이 다릅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산불 발생 20여 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만에 불길이 다시 살아났고 결국 이번 고성 산불보다 무려 10배나 넓은 800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번엔 다음 날 오전 들어 바람이 다소 약해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십 대의 소방 헬기들이 집중적으로 물을 퍼부은 끝에
최악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료 공장 준공식에 측근들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인파가 집결한 비료 공장의 야외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평상시와 같은 검은색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걸어와 측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공개 일정이었던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당시와 비교해도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주석단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등 최측근들이 함께 자리해 내부 통제에도 이상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서열 2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순천 림 비료 공장은 지난 1월 7일 김 위원장이 올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5월부터 모내기 전투 시기에 비료공장 갔다는 것은 농업 생산 정대, 중대한 향상 여기 대해서 원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간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 비해 일반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내에서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연휴에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22만 명이나 몰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광지들을 가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달 만에 제주 해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털어냅니다.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제주도로 황금 연휴라서 나왔는데 역시 밖에 나오는 게 좋다는 걸 느끼고 신선한 공기가 그리웠는지 마스크까지 벗어던진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관광객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음식점 앞에서도 방역 수칙은 무색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입장을 기다렸는데 옆 사람과의 간격은 20cm가 채 안 돼 보입니다. 줄 설 때 좀 떨어져 앉는다고 그런 말씀 좀 하실까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제 손이 좀 오기 시작하니까. 5일장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서로 어깨가 부딪힐 만큼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지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활보하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관광객들이 몰려 상권에 활력이 생겼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서로 협력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제주도는 자신뿐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소 답답하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주춤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6일까지였던 긴급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관광시설은 휴업 중, 지금은 오지 말아주세요. 주민들이 이런 깃발을 들고 도로변에 나와 서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로 유명한 아이치현 관광지에선 관광객이 몰릴까 클로버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苦渋の選択で私たちせっかく育て一番いい時期なんですけども、もう刈り込みということを 아예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차량을 조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황금 연휴에도 반겨주지 않는 관광지. 갈 곳이 없어진 도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주쿠, 요코하마 등 주요 번화가 인파는 전날보다 최대 52%까지 늘었습니다. 성인 오락실에는 지자체의 휴업 요청에도 아침이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용객들이 몰립니다.
골프 연습장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골퍼들이 가득하고 해안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낚시객들로 북적입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란 말이 무색한 분위기에도 일본 정부는 긴급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の枠組みをおおむね1ヶ月程度延長する. 하지만 연장을 한들 확산세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번화가의 상점과 식당, 술집 등은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갔지만 강제력이 없는 데다 보상금도 적어 마냥 문 닫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의료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루 2만 건 하겠다던 진단검사는 여전히 7천여 건 수준입니다. 최근 도쿄에선 검사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병상도 여전히 부족해 사이타마현에선 자택 대기 중이던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잇따른 병원 집단 감염으로 의료 인력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日本の死亡者の半分は病院か介護施設なんです。そこの対策が全然できていない. 긴급 사태 선언에 이은 연장 결정. 단어만 바뀌었을 뿐 방역 대책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